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앞에 전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빼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몰라도 자원을 무기로 한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이티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물리적인 전쟁 말고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것 맞죠? 네, 자원 무기화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히토리우 유명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입니다. 네,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보죠. 안 그래도 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당 부분 러시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보시면 한 달도 안 됐는데 최근에 한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네. 러시아 영향이 클 텐데요.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관 하나를 잠갔습니다. 러시아에서 폴란드 거쳐서 독일 가는 야말 가스관인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 올 초부터로 보면 무려 한 10배 이상 오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내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차이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가 어떻게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까? 맞습니다.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겨울이기까지 합니다. 일부러 끄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푸틴 대통령 주문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Ведь он не забронировал этот трафик, потому что те его контрагенты и компании, а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мецкие и французские, которые покупают газ по этому маршруту. 걸어 잠근 게 맞을까요? 주문 안 한 게 맞을까요? 진실 게임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외신들은 노르트스트림 2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러시아와 독일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관이죠. 지난 9월 완공됐는데 독일 정부가 지금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독일을 압박하느라 지금 이런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스관을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반대를 하죠? 우크라이나 때문인데요. 이 가스관이 직통 가스관이 연결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 가스관, 이걸 러시아가 잠그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 관이 우크라이나의 돈줄인데 길들이려고 그럴 거라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 공격하면 새 직통 가스관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다음 달 러시아와 미국 나토 간 안보 협상을 앞둔 삿바 싸움 성격이 짙습니다. 러시아는 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먼저 가스관을 건드려서 유럽부터 길들이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예전부터 히토리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히토리우 무기 삼는 건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 이 히토리우 관련해서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리우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국유 기업 3곳 그리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서 중국 히토 그룹 유한공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었군요. 네. 듣기로는 그 세계 히토리우 공급의 무려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한 기업으로 됐다면 독점입니까? 과점입니까? 게다가 이 회사가 중국 정부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가스처럼 체계적인 무기화 준비에 나선 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을 무릎을 꿇렸었죠. 당시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일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는데 중국이 히토리우 수출을 안 한다고 하자 3일 만에 일본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센카쿠 해역에서 체포된 중국 선장을 무조건 석방한 건데 일본은 이 사건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후 트럼프 때도 중국은 대미 압박 카드로 만지작거렸고 이번 통폐합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세계 히토리우 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이 더 세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거기서부터 군수용 물자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이 생산, 공급, 가격까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 중국 내 매장량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중국에 없어도요. 중국은 해외 광산을 뭉터기로 사들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매장되어 있지 않아도 중국은 지배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리튬입니다. 리튬 자체는 남미, 호주에 많지만
광산을 중국이 통째로 사서요. 자동차 배터리로 가공한 중간 화합물 수산화 리튬은 절대적으로 중국산입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가격 결정력도 가집니다. 이 히토류 그동안 환경오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가 생산 가공을 꺼렸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와, 21세기에 자원을 무기로 한 노골적인 압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일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